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12운성이에요. 12운성. 12운성. 자, 한 번도 저한테 강의 안 들어봤죠? 12운성.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묘, 절태양이라는 게 있다. 12신살이라는 게 있다. 겁재천, 지원월, 망장반, 여육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만 드렸지 한 번도 12운성을 제가 예전엔가 한번 잠깐 강의를 한 적이 있었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12운성이 진짜 아니냐. 12운성을 이야기하고 12운성을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에 제가 거부감을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말씀들 다 맞아요. 자, 그럼 12운성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당신은 왜 안 가르쳐?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12운성이라는 것들은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요. 12운성은 다루는 거예요. 다루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공부해서 해야 되는 학문이 아니라 12운성은 다루는 학문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12운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되어야 돼요. 반드시 되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12운성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죠? 안 배웠죠? 근데 제가 오늘 뭘 할 거냐면 여러분 12운성 제가 가르쳤어요. 왜? 용어만 안 알려드린 거예요. 용어만 안 알려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12운성을 공부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 역학자 중에서 단 한 명도 없어요. 12운성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12운성 무용론 주장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 12운성 무용론이 왜 나왔는지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12운성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 12운성만 갖고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된다라고. 그런데 전부 다 간명할 때는 뭐로만 해? 이거로만 해. 12운성하고 12신살. 이때가 무슨 뭐가 들어왔는데 뭐 병지가 들어왔는데 병지의 뜻은 명마이기 때문에 어떻고 뭐 목욕 기운이 들어왔는데 도화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곧바로 뭘 적용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안 배웠던 것들에 지금 계속 물상법을 딱 적용을 해버려요. 물상법을 딱 적용해가지고 전보듯이 한다고. 전부 기가 막히지. 이거 보잖아요. 그거 이렇게 막 분석하는 거 듣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 같은 사주 삽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사주 보고 그렇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다 맞춰? 그게 이해돼요? 아니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하도 이만의 뜻을 못 알아듣으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답답해서. 굉장히 사주에서 유명한 업력을 쌓으신 분들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뭐 한 걸 맞췄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그래요? 사주만 보고 뭐 한 걸 다 맞췄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언제 뭐가 일어나서 뭐가 됐고 뭐가 해서 뭘 잡고 뭐 이때 싹 맞췄대. 그러면 그날 태어난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살았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2운성을 다뤄서 우리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면은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일어날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12운성과 12신살을 다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멋지게 이야기할게요. 12운성을 좀 더 멋있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2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천간이 생로병사를 다루는 거야. 천간의 생로병사를 다룬다. 천간의 생로병사. 아니 생로병사 알잖아요. 그렇죠? 언제 생해서 언제 나이 들어가고 언제 병들어서 언제 죽는다. 근데 이걸 뭐 입장에서 천간 입장에서 다루는 거야. 천간 입장에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천간의 생로병사를 다루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생로병사를 다루는 거는요. 방향성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간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은 묘에서 제왕한단 말이에요. 묘에서. 간목이 묘에서 제왕이에요. 근데 간목이 묘에서 제왕한다는 거는 솔직히 알고 있죠, 다. 전부 다 알고 있죠, 이미. 왕지잖아, 왕지. 목의 왕지잖아. 그러니까 간목이 묘에서 제왕할 거야 라는 거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묘라는 글자는 죽으나 사나 처음부터 인생 살면서 끝까지 묘는 제왕이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뭐야? 이 제왕의 기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이야기야.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간목이 묘에서 제왕한다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반복된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변수값을 반드시 찾아야지 돼요. 근데 12운성과 12신사를 다룬다는 거는요, 천간의 글자를 지지에 그대로 대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대입하겠다는 뜻이야. 즉 환경적인 부분으로 그대로 대입하겠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사주가 뭐처럼 흘러간다? 공식처럼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공식처럼. 공식처럼. 그러니까 공식처럼 흘러간다. 그런데 용어들은 되게 그럴싸한 용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반한살이 들어오고 화개살이 들어와서 어떻고 뭐 겁살에 천살에 짓살에 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뭐야 장생이 어떻고 여기에서 뭐 절퇴지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니까 근사하단 말이야. 되게 근사하니까 공식처럼 다루는데 근사한 몇 가지 가지고 거기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나머지 우리가 배웠던 자연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본다 안 본다? 아예 안 봐요. 그래서 사주를 보는 방식에는요, 여러분, 사주를 보는 방식에는 뭐가 있냐면요, 몇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 사주를 봤을 때 제일 처음에 감명하는 방식이에요. 감명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런 용어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제가 12운성과 12신사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제부터 사주 용어를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용어를. 왜? 이런 것들은 용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뭐가 있냐면 조후라는 게 있어요. 조후. 조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조후용신, 조후영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본 적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조후, 뭐 꼭 조후야. 그냥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조후. 뭐야? 뜨겁고 차갑고야. 그러니까 뜨거우면은 차가운 기운이 필요하고 너무 차가우면은 뭐야?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너무 뜨거우면은 차갑게 좀 식혀줘야 되고 이게 조후예요. 이게 조후예요. 이걸로 뭐야? 필요한 글자를 찾는 거야. 필요한 글자를 찾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사주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조를 조금 더 반전시켜서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중화예요, 중화. 중화.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야. 중화. 중화라는 건 뭐냐면은 적당한 게 다 좋다야. 넘치면 제어해줘야 된다야. 그렇죠. 부족하면 채워줘야 된다야. 그러니까 결국 이 중화를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억부야, 억부. 억부야. 이게 쉽게 말하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야. 자, 그럼 우리 조후, 중화, 억부에 대해서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죠. 다 가르쳤다고요. 다 가르쳤다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있죠? 토탈에서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어요. 뭘로? 이 세 개가 다 합쳐진 게 뭐야? 자연이에요. 이게 자연이에요. 우리가 뭐야? 이 용어만 쓰지 않았던 거예요. 이 용어만 쓰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운 용어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자연으로 다 했다고요.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한겨울에. 한겨울 겨울 땅에 나무가 자라야 돼. 그럼 뭐 필요해요? 햇볕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조후고 이게 억부예요. 이게 중화고. 이해돼요? 그럼 이런 언어들이 있죠. 이런 단어들은 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도대체? 사람들이 어느 날 신기를 받아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이러고 뭐요? 딱 만들기 시작한 거야. 맞나요? 말이 돼?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이거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켰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걸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켰어.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켰는데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려면 뭔가 예를 들면서 뭔가를 보고 깨달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뭘 보고 깨달음을 얻었겠냐고. 결국 자연이에요. 결국 자연이에요. 아니 생로병사죠. 천간의 생로병사. 천간에 우리가 생로병사 우리 안 했어? 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자 태어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성장하고 하면 죽고 이게 우리만 그러죠. 사주에서만 알았죠. 이런 게 사주에서만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니잖아요. 나무는 안 그래? 새는 안 그래? 동물은 안 그래? 다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생로병사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 겨울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겨울의 기운은. 가을이 시작할 때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자진이 나온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겨울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러고 있잖아. 기운이라는 건 본격적인 겨울은 해에서 시작하잖아. 해자축. 본격적인 겨울은 해에서 시작해서 자축 이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온 겨울은 이것만 겨울이잖아. 안 그래요? 근데 얘네는 뭐냐면 찬바람은 어디서 시작해? 라고 하는 거야. 가을에서 시작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생이야. 이렇게 해서 생에서 여기 뭐 해자축 이 겨울이 됐던 이 계절은 뭐야? 내가 가장 왕할 때잖아. 여기서 생해서 여기서 왕성해지고 그러면 봄 되면 이제 뭐야? 쇠약해지겠죠. 그렇죠. 봄에는 쇠약해질 거야. 이쪽 영역은 쇠약해질 거야. 안 그래요? 그럼 여름은 아유 얘는 취급도 하지 마. 얘는 나랑은 아예 다른 애야. 이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삼합이라는 글자가 그랬잖아요. 얘 빼고 다 모여 이거였잖아. 얘 빼고 다 모여. 이해됩니까? 삼합이 여러분 12운성이에요. 12운성의 축소판이 삼합이에요. 했다고 이미 했다고. 그러면 이 모든 걸 보려면은요, 뭘로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자연으로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들.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역학이 있고요. 학이 있고요. 술이 있어요. 학이 있고 술이 있어요. 학은 말 그대로 학문이야. 말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술은 말 그대로 기술이야.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고 역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술은 복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하는 거야? 점치는 거야. 점치는 거예요. 그럼 점치는데 어떻게 뭘로 점을 쳐? 글자에서 나타난 게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이 역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기술적 측면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역을 보는 기술 아니야. 엄밀하게 말하면. 역을 보는 기술은 어디에서 나와야 될까? 학에서 나와야 돼요. 학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학에서 뭐가 나온다? 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학에서 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에서 술이 나오고. 그럼 이제 우리가 12운성을 배운다 이거는요. 어떤 스킬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2운성과 12신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2운성은 엄밀하게 말하면 뭐야? 이 책의 천간의 생로병사를 학문적 체계로 갖추어 놓은 거예요. 학문, 이럴 거야. 이랬다. 모든 만물은 이래라는 뭐야? 던져놓은 메시지야. 이해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를 학문적 체계로 갖춰놨는데 그러면 뭐가 일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건 됐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궁금하잖아. 점을 치려고 생겨난 게 뭐야? 12신살이란 말이에요. 12신살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럼 뭐가 먼저 나왔을까? 그렇죠. 12운성이 먼저 나왔죠. 12운성이 먼저 나왔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2운성이 먼저 나와서 학문적 체계를 갖춰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옛날에는 명경과라고 그래서 조선시대도 명경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에서 학문적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 자기들이 시험 보려고 있잖아요. 네? 했던 거 있죠. 인생이란 뭐가 어떻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체계를 갖춘 건 12운성이야. 근데 12신사는 뭐야? 이것들 하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뭔 일이 일어나는지만 얘기해. 그러면 자, 인생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다 처음에 태어나서 힘든 일을 겪게 마련이에요. 이러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듣고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그렇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나 어떻다는 거야? 이게 12신살이라고. 12신살이라고. 그럼 12신살은 12운성의 체계를 가지고 온 거겠죠. 간단하게 얘기해요. 12운성은 학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귀족들이,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먹물 좀 입혔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시장통에 내려와서 이런 사람들이 좀 내려와서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렵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쉽게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12신살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해되면? 이 12신살이 어디서부터 확 성행을 하냐면은 당나라 때부터예요. 당나라 때부터. 당나라 때 하면 그럼 뭐가 떠올라? 당사주 떠오르죠. 당사주 떠오르죠. 당사주 공식이에요. 당사주는. 공식대로 가는 거라고. 공식대로. 당나라 황실에서 사용했던 사주 아닙니다. 당나라 시장 통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처럼 쉬운 게 없거든. 쉬운 게 없거든. 그러니까 너 뭐가 들었으니까 뭐가 됐을 거야. 뭐가 들어오네. 뭐가 있어. 이렇게 톡톡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무슨 말이야. 역마살이 끼어서 뭐 이런 말들을 도화살이 끼어서 이런 말이 지금도 하는 거야. 지금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퍼지려면은 서민들이 알아들어야 돼. 서민들이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서민들을 상대로 했던 게 12신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게 태동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12운성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돼? 12신살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12운성을 어떻게 배울 거냐? 결국은 뭐야? 지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를 다 해도 말이에요. 결국은 자연으로 가르칠 겁니다. 저는 뭐 이때까지 자연만 했잖아. 또 자연으로 가르칠 거예요. 또 자연으로 강의할 거예요. 뻔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래요. 먼저 12운성과 12신살을 다루기 전에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요. 이 조후, 중화, 억부, 뭐 예전에 공부한 분들은 또 뭐 얘기해요? 뭐 얘기하지? 용신, 뭐 격국,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아셔야지 돼요. 기본적으로 다룰 줄 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그런 거 다 다루는 거 필요 없다고 그랬죠. 선생님들 정도면 돼요. 선생님들 이 정도면 돼. 왜? 우리 자연으로 보는 거 훈련했잖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연만 가지고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다루라고요. 그 안에 이미 12운성의 논리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자, 무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걸 가지고 똑같이 설명을 하려는데, 이제부터 뭐야? 여러분들 원하면 그런 거예요. 아주 멋진 용어들 제가 써드리겠다, 이 말이야. 이제부터. 용어들. 막 용어에 목말라 하셨으니까, 용어들 내가 멋있게 써드릴 테니, 이제 그거 갖고 하세요. 이제, 그럼 이제부터 해요. 왜? 그래야지. 멋들어지거든. 멋들어지거든. 이제부터. 그럼 이제부터 뭐야? 머리가 좀 아파지지. 머리가 좀 아파지죠. 근데 공부하기는 뭐야? 보기엔 재밌어요.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완전 멘붕 떨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연으로 다루잖아요. 자연으로 이미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뭐야? 자, 이게 좋아. 자수가 들어와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라는 건 이제 할 수 있잖아. 그럼 이 자수가 뭐지? 뭐한테 뭐고, 뭐한테 뭐고, 뭐한테는 뭐지? 그럼 그런 것들이 집합체로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지?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 보는 거예요. 현실화시켜 보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12운성 12신살 과정은요. 저는 그래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거는 초중급에서는 절대 가르쳐서는 안 돼요. 절대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그걸 완전히 다 마스터했을 때 그때 뭐야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고급 과정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고급 과정입니다. 이걸 다룰 수 있을 때 다루기 시작해야지 다루지 못할 때 다루면 진짜 주화인마예요. 완전히 독이 파고드는 거예요. 독이 파고드는. 나중에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재밌거든요. 공부해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제부터 뭐 하잖아요. 전부 다 12운성만 보고 있어. 전부 다 12신살만 보고 있어. 그렇게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웃기게도요. 반은 맞아. 반은 맞아요. 반은 맞는데 뭐야? 신기하게 맞아. 신기하게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야? 인연법이래. 맞는 사람이 나랑 와가지고 내 설명을 잘 들으면 좋은 인연이다. 아니면 뭐야? 나랑 인연이 없지요. 이것처럼 비겁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무튼 그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세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뻔한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해왔으니까 선생님들이 들었을 때 의구심이 들었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냥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천간지지. 천간지지.
천간, 지지입니다. 천간은 자 우리가 실제로 항상 제가 그랬죠. 해석을 할 때는 뭘 해석을 한다? 천간을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죠. 왜? 천간은 뭐냐면 주체예요. 주체야. 주체예요. 그럼 지지는 뭐라고 했죠, 제가?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했죠. 그렇죠. 에너지 공급원. 에너지 공급원이다 이 말은 뭐냐면 구속 뭐냐면 지지는 뭐냐면 환경이에요. 지지는 환경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주체가 머무는 환경인 거야. 이거 이해되나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음양 알고 있나요? 음양? 자, 음양은 뭐냐면요. 음양이 던져졌다 이 말은 뭐냐면 언제나 개념은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음양의 개념은 상대성이야. 여기까지만 인정해 주세요. 음양은 상대성이죠. 그렇죠. 음양은 상대성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도 됐다, 양도 됐다, 음도 됐다, 양도 됐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야. 어떤 사주가 있어. 이런 사주가 있어. 사주가 경자년을 맞이했어. 이걸 해석하는 게 뭐야? 경자년 신년운세 아니야. 맞나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만 갖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천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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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간지지가 다 있잖아. 얘네들끼리 뭐냐면은요. 위에 있는 천간이 양이야. 지지가 음이야. 이거 이해되죠? 맞나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양음, 양음, 양음. 그래서 각각의 천간이 어떤 지지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이 지지의 환경적 요인에 봉착되어 있어 라고 이해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갑인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갑목이 인목이라는 환경 위에 있는 갑목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던 거 기억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해석할 때 주어 그랬잖아요. 갑이 주어야 라고 얘기했던 거 계속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갑인이라는 것은 인의 환경에 놓여 있는 갑목이잖아요. 이럴 때는 양이고 음이란 말이야. 이럴 때는 양음 이렇게 쭉 맞췄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봐봐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아이가 토탈이야. 4글자, 8글자 토탈이야. 이런 아이가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얘가 양이야. 마치 천간 같은 거야. 얘가 음이야. 즉 뭐야? 이 8글자가 경자의 환경을 맞이했습니다. 이거랑 뭐가 틀려? 이해됩니까? 이걸 따로따로 구분하면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고 이러지만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걸 토탈로 얘기를 하면은 8글자의 주체가 선생님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경자라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거 이해되죠? 그럼 선생님이 음이 되는 거라고. 이 경자년이 음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 음 하나를 놓고 뭐야? 굉장히 다양한 양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자, 이해되세요? 이 사람은 어떻게 작용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작용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작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했구나 생각을 하면 돼요. 얘가 주체고 그럼 이 환경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데 이거야. 환경을. 그래서 이 환경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다시 나누는 거야. 경이란 놈이 있고 잘한 놈이 있어. 정이란 놈이 있고 잘한 놈이 있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있으면 경자는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자, 다시 원론으로 지지가 환경이죠. 얘가 말이야. 얘가 이 사주자가 어디에 요번에는 잘하는 환경에 놓였다? 이거예요. 잘하는 환경에 놓였다? 이거 이해됩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일 미팅을 가기로 했어. 아니면 내일 뭐 투자를 받는 데를 가기로 했어. 내일 어디 설명회를 가기로 했어. 뭘 하기로 했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갔을 때
그 내가 간 미팅 장소가, 내가 간 뭐 여행 장소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는 그 여행에 매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요. 자, 이해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잘하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지를 갖고 계속 해석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지를 가지고. 자, 이해됩니까? 이 지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경자 그러면 이 중요한 환경을 말이야. 이 중요한 환경의 주체, 제공자는 누구야?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제공자는 누구야? 경금이 되는 거예요. 경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원인값이에요. 원인값이에요. 그런 거예요. 경이 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경자라는 환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경자라는. 내가 돈이 필요해. 근데 굉장히 나랑 친한 애가 돈을 빌려줬을 수도 있고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줬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돈을 빌려주는 돈이 필요한 경우에서 뭐야? 이 자가 돈이라고 쳐요. 돈이 들어왔어. 이 경이 누구한테는 사채업자고 누구한테는 친구고 누구한테는 은행이고 이렇다고. 근데 내가 정말로 이 뭔가 일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이 지지의 작용력이 더 큰 거예요. 지지의 작용력이. 똑같이 수가 필요하다. 우리가 오행의 상태적인 해석만 해볼게요. 오행의 그러면 천간수는 별론가요? 그게 아니에요. 굳이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부를 할 때, 그래, 좋아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럼 지지작용력이 뭐야? 잘하는 환경, 즉 돈이라는 가져오는 그 환경이 있으니까 이게 좀 더 천간보다 크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천간보다 크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간에 따라서 뭐야? 상태가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이해되나요? 그랬을 때 이 경과 자는 어떤 상태냐? 이걸 체크할 때 뭘 쓴다? 12운성을 쓴단 말이에요. 12운성을 쓴단 말이에요. 자, 이해됩니까? 자, 이건 뭐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건 사지예요. 사지예요. 이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 여기서는 또 경금이 사지인데 뭐 신금은 여기서 장생해요. 신금은 장생해. 신금은 장생하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신금이 장생하고 경금이 사지에 들어섰을 때 그 경금과 신금은 나한테 육친으로 뭐냐. 그래서 뭐는 죽고 뭐는 살아났을 때 그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뭐지? 라고 이제 복술적으로 들어가서 이제부터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술적으로 들어갔을 때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나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12운성이라는 게 결국은 자연에서 태동해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구나. 그러니까 음과 양, 환경이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의 관계는 항상 그래요. 천간 따로 지지 따로 못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지가 천간의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공망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땅에 아무것도 안 심은 거랑 똑같다니까요. 이거는 뭐야? 이 땅은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됐어. 아무것도 없어. 이건 집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하나를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 어떤 에너지, 어떤 환경에 각각 놓여있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놓여진 환경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뭘 사용하느냐? 계절을 사용한다고요. 12운성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계절론이에요. 철저하게 계절론이에요. 우리는 계절로 공부할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시겠죠? 이러고 난 다음에 아마 모르겠어요. 공부해 보신 분들 뭐 좀, 자, 솔직히 한번 해보셨죠? 예. 네. 어떻게 했어요? 뭐, 보면서 뭐 그냥 막 외우지 않았어요? 안 외웠어요? 제대로 안 했어요. 안 외웠어요? 예? 막 외우지 않나? 하여튼 뭐 정신없이 뭐요? 뭐 외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거 있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물론 외우잖아요. 이걸 외우면 뭐 자신 있으면 하세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오늘 이거 유인물 있죠. 자, 이거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유인물 다 있죠. 여기 있죠. 이거 써놓은 거거든요. 써놓은 거. 이거 잘못됐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그냥 보면서 막 쓴 거라서. 아무튼 자, 외우려면 외우시든지요. 외우려면 외우시든지.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12운성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운성을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예. 기억나시죠? 이때 우리가 이거 한문으로 써요? 안 써도 되지? 보냈죠. 자, 가끔 혹시 한문 못 쓰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완벽하게 잘 쓰진 않아요. 이게 너무 오래 안 써가지고 그런데 쓸 줄 알아요. 쓸 줄 알아요. 자, 아니 누가 한번 예전에 그런 말이 쓰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 묘가 이 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 12운성에도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쇠병, 사, 묘, 절, 대양 이 묘가 있단 말이야. 이 묘하고 같은 건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이렇게 그래서 아니죠. 그러면은 한문으로 한번 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일까? 그러는데 이 초롱초롱한 눈빛 있잖아요. 초롱초롱한 눈빛 가서 나 혹시 한문 하나 쓸 줄 알아요. 써야 되나? 쓸 줄 알아요. 예? 자,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장생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12운성을 얘기할 때 스타트 기운이 있어. 그렇죠? 스타트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기운에서 딱 시작하면 여기를 스타트 기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이거는 스타트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왕성한 기운은 어디야? 여기일 거야. 그렇죠. 여기가 가장 왕성한 기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타트에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킹의 자리로 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계절도 한겨울을 가고 한여름을 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자연이 그래. 12운성을 가지고 외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연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자연이라는 게. 자연에 있고 여기 사는 모든 만물은 전부 다 스타트에서 누구나 킹 자리를 가게 돼 있어요. 킹 자리를 지나면 어떻게 돼?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떨어지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요, 누군가에서 죽어요. 이해됩니까? 이게 누군가나 다 겪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뭐야? 무덤에 묻히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완전히 끝나고. 이거는 12운성은요, 기본적으로 윤회입니다. 12운성은 윤회예요.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를 기준으로 갔다가 한번 과거를 끝내고 다시 또 똑같이 시작했다가 한번 또 정리하고 다시 또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떤 단계가 필요하면은 과거화를 완전히 끊는 단계가 한번 필요해요. 그렇죠. 이게 끊는 단계가 이거예요. 그러면 끊는 단계 있죠. 과거와 인연이 끝났어. 끊었으면 얘한테는 과거의 기억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 어머니 뱃속 있죠? 여러분 중에서 어머니 뱃속을 거치지 않고 나오신 분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뱃속 기억나? 없죠. 안 나죠. 그렇죠. 그 시기는요, 사실은 없는 시기야. 우리한테는 그거랑 똑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 시기가 있는 거야. 그 시기는 뭐야? 내 눈에 보이는 시기, 안 시기야?
보이는 시기가 아니야. 그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그게 요 시기야. 그 시기가 요 시기예요. 요 시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우리가 비로소 보이는 건 뭐야? 딱 또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왔을 때야. 그러면 다시 거기서 뭐야? 스타트. 자,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성장기, 쇠퇴기, 잠복기, 다시 성장기. 이럴 수 있잖아요. 성장기,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최절정기.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여요. 성장기에서 최절정기로 가는 겁니다. 맞나요? 최절정기에서 가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뭐야? 쇠퇴기. 그 다음에 잠복기. 끝. 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뭐야? 끝. 단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누구나 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누구나 다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인정하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거를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장생했다.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장생. 그 다음에 뭐야? 목욕한다예요. 뭐 여러분, 목욕이 그냥 목욕이에요. 옷 벗고 목욕하는 거 있죠? 그 목욕입니다. 목욕. 그 다음 뭐야? 관대. 사모관대를 입었다 이겁니다. 관대. 그 다음 녹봉을 받는다. 그래서 걸록. 자, 장생, 목욕, 관대, 걸록. 그 다음 뭐야? 제왕.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어때요? 괜찮죠? 상승해서 치고 올라가는 기운이야.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듣기에도 그렇게 나쁘게 들리는 말 별로 없어. 그렇죠. 뭔가 치고 올라가는 기운이구나.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왕 딱 쳤을 때, 드디어 네가 최절정기 중에서도 최절정기에 오는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최절정기를 차지했네. 그렇죠. 이제 제왕 다음이 뭐야, 이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쇠락기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 다음이 제왕, 쇠 말 그대로 뭐야? 쇠퇴한다야. 힘이 약해져서 쇠약해졌다예요. 쇠. 느낌 아시겠죠? 쇠. 그 다음 뭐야? 병은 뭐야? 요 병자 이거 아닙니다. 예. 하나 써줄게요. 이거예요. 병들다 할 때 병자예요. 쇠, 병. 그 다음 뭐야? 병 들어서 사. 병 들고 죽는다. 그 다음 뭐야? 묘 쓸게요. 이거예요. 묘. 그래서 묘. 그러니까 쇠퇴해져서 병들고 죽어서 뭐야? 무덤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야? 끊어졌어,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뭐야? 이제 이승과 완전히 끝났어. 그러니까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순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이거요, 의외로요, 쉽게들 외워요. 이거 외우는데. 왜? 이건 느낌이 이해가 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생욕대 뭐 이렇게도 하고 생욕관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예요, 결국.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성장하다. 그 다음에 뭐야? 쇠하고 병들고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끝나는구나. 이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잠복기로 들어서 다시 생해야 되잖아. 생전의 관계란 말이야. 생전에. 이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잉태양이에요. 잉태. 여기가 뭐야? 태양 이거란 말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이 태는 뭐냐면은 잉태되는 거예요. 잉태.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 태. 잉태돼서 양수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양육되다 이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태양, 잉태돼서 양육되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제 양육되다가 이제 양수 속에서 자라다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장생 이러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장생, 목욕, 관대, 골록, 제왕, 쇠병, 사묘, 절, 잉태되고 양수 속에서 자라다가 다시 장생 이러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오행의 레파토리란 말이에요. 모두 이 구조를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의 축소판이 뭐다? 생지, 왕지, 묘지, 신자진, 해묘미, 인오술, 사유축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거의 축소판이.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야? 해에서 목은요. 간목은 자, 이거 지금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살짝 이해 만드는 거예요. 간목은 어디서 장생하냐? 해묘미 목국이잖아. 그렇죠. 해에서 장생, 자목욕, 축관대, 인걸로, 묘제왕, 진쇠. 되나요?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병화는 어디서? 인오술 하고 그러잖아요. 인에서 장생, 그렇죠? 묘에서 목욕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구조로 간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아, 이렇게 뭔가가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드린 거예요. 오늘 이제 왜냐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계속 할 텐데 이 장생, 목욕, 관대, 골록, 제왕, 세병, 사묘, 절태양의 각각의 공부 의미 있죠. 의미를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적용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봉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인종법이다. 좌법이다. 거법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용하는 것들이요. 그런 사용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법을 배울 거고 일주론에 이걸 대입하는 방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주 전체를 간략하게 12운성으로 보는 법들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딱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바로 이제 운동성이에요. 운동성이에요. 12운성의 운동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진짜 아주 전보는 복술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술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상도 적용하고 왜냐하면 신자진에 수국이 있는 게 있다. 인오술끼리 돌아간다. 사유축끼리 돌아간다. 이런 것들 그리고 육친적으로 대입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 이게 쇠인지 병인지 관인지 뭔지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경자 딱 이러고 나왔단 말이야. 경자, 올해 경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경한테 자는 사지야. 사야, 사. 죽은 자리란 말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목한테는, 간목한테는 여기가 뭐야? 목욕이야. 육지야. 그러니까 뭐가 툭툭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야. 병화한테는 뭐냐면 태지야. 세병삼의 절대 이게 툭툭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툭툭 튀어나왔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두 이거 암기하는 법을 그 다음부터 가르쳐요. 그 다음부터 이거 암기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 법을 왜냐하면 암기하는 법을 가르치면은요 제가 최절정 간단하게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돼요. 그리고 그것만 외우세요. 한 2문장 돼요. 그것만 외우면요 이제 다 돼.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공부하면서 이제 12운성의 원리를 이해하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아시겠죠? 조금만 쉬었다 갈까요? 네,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